안녕하세요. 왕초보 투고수 컴퓨터 클래스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컴퓨터를 모르는 왕초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따라오면 고수의 길까지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제가 이메일로 다 왕초보 투고수 방에 초대한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시고요.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이 왕초보 투고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요, 투표를 했어요. 어느 과목을 제일 먼저 할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래 한글 이 네 과목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첫 시작 과목을 파워포인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과목. 자, 제가 이제 왕초보 투고수 컴퓨터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 왕초보도요, 그냥 꾸준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나보다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막 나는 속상해. 그러면은 못 따라오세요. 금방 실망하고, 화나고, 그래서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이, 우리 꼬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형과 누나는 막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런데 나는 왜 못하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막내 아이 보셨어요? 그런 아이 없잖아요. 그냥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형하고 누나가 하는 것을 다 따라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왜 나에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나는 이해를 안 시켜 주세요? 네, 그렇기보다는 내가 따라 해본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고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왕초보는요 100개를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도 이해 못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해가 안 돼도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럼 벌써 뭔가 많이 배운 거예요.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뿐이거든요. 그 어린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입 밖에 낼 때까지 엄마라는 말을 한 2만 번 정도 들어야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된다.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따라 해보는 겁니다. 따라 하다가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막 받아 적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 못 배우세요. 나무 가지를 붙들고 매달리면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숲을 봐야 돼요. 이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더라. 내가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더라.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하는 길은 그 다음에 금방 배워집니다. 유튜브에 이거를 이제 올릴 겁니다. 그럼 유튜브를 보면서 실습해 보시고 줌에 들어와서 질문하시고 실습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왕초보 투고수 강의 과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전반에 관한 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파워포인트 하다가 보면은 워드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엑셀 하다가 보면은 또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파워포인트만 배워가지고는 그 별로 써먹을 데가 없고요. 거기에 연결된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그 방법이 다른 데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잘하면 그 사람은 한글도 잘한다. 워드도 잘한다.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배우면
엑셀도 잘하게 된다. 또 동영상 편집도 잘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파워포인트하고 동영상 편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파워포인트도 보면은 문서를 열고 저장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동영상 편집도 문서를 열고 저장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어느 한 프로그램을 마스터하면 다음 프로그램 배울 때는 그 수고에, 그 노력에 2분의 1만 해도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면 그 다음 거 배울 때는 쉬워요. 네, 여기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뭐 나는 프리미어 배우겠습니다. 나는 포토샵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아, 파워포인트를 배우면 나중에 포토샵도 쉽게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을 바탕화면, 또 영어로는 데스크탑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은 여기 요걸 이제 바로가기 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요 그림 아이콘 이런 게 나와요. 예, 이 파워포인트,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2016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뭐 다른 버전도 괜찮아요.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 바탕화면에 이게 안 나와 있는 분들은요. 여기 맨 아래 왼쪽 있죠? 맨 아래 왼쪽에 스타트라는 데가 있어요. 꼭 유리창처럼 생겼죠? 창문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클릭하면 자, 요걸 이제 스타트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시작하기? 시작하기 같은데요. 여기 시작하기에 보면은 내가 올려놓은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파워포인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네. 자, 요 파워포인트 이것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탕화면에 있는 데스크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처음 실행하면 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뭔가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어떤 테마, 요걸 이제 테마라고 그러나요? 요거 이제 테마라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 복잡한 거 테마 연구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버려요. 테마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새 프레젠테이션 제일 밋밋한 거 예쁜 거 고르지 마시고 예쁜 거 골라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정신 딴 데로 다 이렇게 흐트러지면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새 프레젠테이션 이걸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목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초보 투고수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는 왜 하죠?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이 뭐죠?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할 때에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여러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칠판에다 쓰는 게 이해가 학생들에게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그림이나 동영상, 음악 이런 걸 넣어서 멀티미디어로 전달하면 더 전달이 잘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하는 이유는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여기 있죠. 여기 아래 오른쪽 아래 여러분 여기 오른쪽 아래 보세요. 여기 보면 요 슬라이드 쇼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슬라이드 쇼. 요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면 내가 만든 것이 실행이 돼요. 요거 슬라이드 쇼 요거 여기 있죠? 요거 네, 슬라이드 쇼.
요거를 클릭. 저는 왕초보 투고수 아무것도 안 나오고 요 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Escape. 여러분, 그 키보드 좌판에 왼쪽 맨 위에 보면 ESC라고 나와요. ESC, Escape. 탈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편집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그거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그 화면이었고요. 지금 이제 편집. 만약 여기다가 이제 부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죠? 컴퓨터 클래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나 뭐 확인 안 해도 되지만 또 이게 이제 실습이니까 여기 또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누르면 컴퓨터 클래스라고 들어갔구나. 또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ESC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만들고 싶잖아요. 또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쉬워요. 또 만들려면 요 만들어진 요 하나를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새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요.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실수로 새 슬라이드를 누르려고 하다가 요 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을 누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아웃. 원래 이 레이아웃에다가 글자를 쳐서 넣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 뭐냐면 제목하고 내용 적는 레이아웃이거든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넣는 이런 레이아웃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왕초보 투고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치면 되죠.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니까 이걸 조금 따듬고 싶어요. 글자 모양, 그걸 폰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글꼴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맑은 고딕이라는데 맑은 고딕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 노트북에, 여러분 컴퓨터에 뭔가 이렇게 다른 폰트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좀 예쁜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또는 이렇게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폰트를 골라서 이제 좀 이쁜 폰트를 골라서 넣었어요. 근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좀 예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전혀 여러분 이런 폰트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무료 폰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줌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료 폰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시면 모양이 이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자를 넣었어요. 넣고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새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새 슬라이드 밑에 컨트롤 플러스 M이라고 나오죠. 그죠? 새로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를 항상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은, 여기 새 슬라이드라는 곳을 그래도 되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걸 이제 핫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단축키, 단축키 그렇게 표현하죠. 이 핫키가 컨트롤 요거는 키를 말합니다. 키보드 맨
아래 왼쪽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M을 누르면요. 여기 새 슬라이드예요. 네, 그렇게 하고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이렇게 새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내용을 또 넣으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뭐 폰트를 바꿔줘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하면 폰트가 바뀌었죠, 그죠? 네, 바뀌었고 요 이제 슬라이드 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슬라이드 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맨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거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는 제목을 입력 안 하면 이게 안 나타나요. 이걸 없앨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날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우스로 찍으면 이쪽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폰트를 바꿔보고요. 이렇게 폰트. 예, 또 이렇게. 예. 폰트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이제 마우스로 요렇게 드래그 한다 그러죠. 요렇게 끌어서 뭐 어떤 사람 하이라이트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원래는 셀렉트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여기 있죠. 여기 요 가 밑에 빨간색이잖아요. 글자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대신에 나는 파란색으로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고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고수는 빨간색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투도 색깔을 바꾸고 싶네요. 그럼 이건 뭐 바꾸면 되죠. 얼마든지 바꾸면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훨씬 낫네요. 네, 훨씬 보기가 낫죠. 근데 여기에 너무 정성을 쏟으면 컴퓨터를 정작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분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글자체 폰트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판에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실 거는 뭐냐면은 새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글자 넣는 걸 아시면 되는데 이 글자도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초보 신분들은 그 문장이 뒤에 끊어지면 이렇게 막 엔터를 막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막 할 거거든요. 보세요. 이걸 줄이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또 늘려도 마찬가지죠. 늘려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런 거요 다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엔터 이런 거 마음대로 엔터 막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넣지 말고. 자, 그다음에 요걸 어떻게 하느냐? 요 그냥 요대로 놔두고요. 보세요. 이렇게 줄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줄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넣고 싶다. 여기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림을 넣고 싶어서 요거를 줄였는데 이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 엔터를 막 쳐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지 말고 요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하려면 원형대로 딱 이렇게 딱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 중간에 문단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요 커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엔터를 쳐놓고요. 이렇게 하면 문단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네,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문단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단에 대해서요. 우리가 문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맞추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참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그죠? 그럼 어디서 나누냐면 여기서 있죠. 여기 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옆에 요거도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저게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 요거는 가운데 정렬. 요거는 이제 오른쪽 정렬. 요거는 뭐냐면 양쪽을 다 가지런히 하는 건데, 요거 영어로는 justify online이라고 online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양쪽 맞추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센터 온라인, 가운데 맞추기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딱 맞춰서 정렬이 되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원상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내가 원상으로 다시 그러면 이 왼쪽 정렬을 해야지. 왼쪽 정렬하면 요것만 움직여요. 전체를 선택하고 싶잖아요. 전체 선택은요, 이렇게 마우스로 전체를 끌어도 되는데, 이러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것이 만약에 뭐 여러 페이지, 10페이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뭐 꽤 걸리겠죠?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하고 A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A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정렬. 보통은 우리가 왼쪽 정렬을 넣고 씁니다. 근데 나중에 곧 이 기능을 사용할 때가 지금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해봤지만 여기 색깔 입히는 거 왕초보 투고수 여기 선택해 놓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꾸준히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꾸준히 따라오시면 그러면 내가 무슨 색깔을 넣을까? 여기 이런 색깔, 초록색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제 색깔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건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여기 요거는 크게 하고 싶어요. 이 문장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 요거 있죠? 블랙 요걸 누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요 글꼴의 크기예요. 지금 28포인트인데 여기서 뭐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은 여기 있죠? 키우면 커져요. 네,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너무 작아졌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28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전체 선택 알려드렸죠?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해가지고 여기 28 딱 맞춰주면 돼요. 그죠? 아니면 좀 더 크게 할까? 그러면 32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40 너무 크네. 그럼 다시 당황하지 마시고 32 정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올려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A가 여기 키보드 맨 아래 CTRL이라고 있잖아요. CTRL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가 보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가 보이죠? 그죠? 여기 A를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A. 그럼 앞으로 이 두 키를 먼저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놓고 컨트롤 누르고 A 이렇게 누르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오늘은 문서 편집에 대한 거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워드의 기능입니다. 이걸 배우시면 아시면 워드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엔터는 아무데나 넣는 거 아닙니다. 엔터 치지 마시고 문단이 바뀔 때 그때만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복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복사. 여기서 왕초보는 이거를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왕초보는 100개를 가르쳐 주어도
자,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드래그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카피가 돼야 되는데 카피 기능이 안 나오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복사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가 나올 때 쓰셔도 되고, 지금 저는 카피가 안 나오는데 이럴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지우고 싶으면 백스페이스 이렇게 지우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거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위로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예, 여기 이제 키보드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키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키보드가 여기 왔죠, 그죠? 네, 키보드가 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사하는 방법, 복사하려면 왕초보는 100개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다 그랬죠?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C를 누르시면 이게 카피예요. 컨트롤 C는 카피. 갖다가 붙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요거는 복사하기, 붙이기 할 때는요, 컨트롤 V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면은 붙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빼버리고, 야,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엄마를 한번 복사해 볼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엄마.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제가 눌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다시 컨트롤 V는 또 이렇게. 근데 이 사이가 너무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이건 아시죠? 이건 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제,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붙이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제가 글자로 쓸게요. CTRL 밑에 맨 왼쪽 아래에 있는 CTRL 키에다가 그 다음에 C를 누르면 요거는 카피예요. 카피. 그 다음에 CTRL 키를 누르고 V를 누르면 요거는 페이스트, 붙이기예요. 네, 제가 한글이 전환이 좀 잘 안 돼서 영문 이거라서 제가 영어로 쓰는 걸 양해하십시오. 복사, 붙이기. 그 다음에 이제 컷이 있어요. 컷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엄마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복사가 아니고 아예 떼다가 옮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떼다가 옮기려면 컨트롤 X예요. 컨트롤 누르고 X. 엄마가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뒤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엄마라는 말을 색깔을 또 바꿔보죠. 뭐 엄마. 네,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그래서 컨트롤 X도 쓰는 경우가 있다. 여기 컨트롤 X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컷이라고 그래요. 컷. 잘라내기. 자, 오늘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 강의를 또 계속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서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줌으로 오세요. 네, 왕초보 투고수 클래스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올리는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를 위해서
실습한 분들에게만 이제 유튜브 올린 동영상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질문도 하고 싶고 이러시면 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줌 링크는 제가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습과 질문을 하실 분은 줌으로 들어오시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줌이 이제 100명이에요. 맥시멈 100명까지 받는데 뭐 300명, 500명 하면 또 그 줌 사용료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저 경제적인 그 줌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뭐 넘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황재 교수님 그 강의할 때 2,800명인가 들어오셨어요. 줌에는 100명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 유튜브 라이브로 2,700 몇 명인가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럼 3,000명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줌이 넘치면 줌이 이제 입장이 안 돼요. 내가 넣어보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내보내거든요. 라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줌에서 하는 걸 그대로 내보내는데 그걸 들으시려면은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브라이드 TV를 검색하세요. 근데 브라이드 TV를 매번 검색하기 불편하시면요. 거기 구독을 눌러가지고 구독을 하시면 이게 광고가 와요. 그 공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아, 지금 브라이드 TV에서 라방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합니다. 이렇게 공지가 와요. 그럼 좀 더 편리할 수 있죠. 그래서 브라이드 TV를 검색하셔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들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질문 못하지 않느냐? 문자로 질문 올리실 수 있죠. 거기에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청서를 받았는데 한 20명 정도 신청이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초대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톡방으로 오세요. 근데 아직 한 80명이 안 돼요. 70 몇 명이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메일을 확인 안 하셨는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혹시 초대 이메일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초대 이메일을 못 받으신 분은요. 내 이메일이 안만 찾아도 없다 그러면 스팸 한번 가보세요. 이게 스팸으로 들어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눌러가지고 오톡방에 들어오세요. 오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서 줌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난 신청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정보방에 오시면 신청하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링크 눌러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초대하는 이메일 보내드리고 그 이메일 통해서 오프통방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줌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